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한 4종목으로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LG전자와 한진, 그리고 CJ제일제당과 NC소프트 종목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습니다. LG전자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의도 벚꽃축제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의 1분기 추정 실적을 매출액 15조 8,007억 원, 영업이익은 9,009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추정 매출액 15조 8,368억 원에서는 0.2%가량 하향을 했지만 추정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10.4%가량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LG이노텍을 제외하면 매출액 0.1%, 영업이익 10.7%를 상향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A, 즉 가전과 에어컨은 예상보다 견조합니다. 중남미와 신흥시장의 경기 부진이 좀 우려되지만 스타일러와 공기청정기 등 새로운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 6,616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홈엔터테인먼트, 즉 TV의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추정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쟁사의 공격적인 대화면 제품의 판매 확대가 동사의 OLED TV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정상적인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OLED TV 신제품 출시로 1분기 말부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사업부입니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사의 브랜드 가치의 훼손으로 인한 수량 감소가 가파르다는 점이 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1분기 영업 적자는 1,958억 원 마이너스 기록할 전망입니다. 추정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의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2분기입니다. 1분기 HE 사업부의 영업이익률 14%가 비정상적이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도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건조기와 A9 무선 청소기, 스타일러와 공기청정기 등 H&A 사업의 성장을 이끄는 신제품들과 에어컨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2분기에 OLED TV의 신제품 효과 또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올 하반기는 MC사업부의 스마트폰 사업과 사업부의 자동차 전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의 존폐가 달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동차 전장은 수주가 매출액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돼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리포트 내용까지 전해줬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지금은 즐겨야 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LG전자의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LG전자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죠. LG전자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6%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76,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LG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한진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다시 이익 모멘텀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04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1분기의 택배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5%가량 증가한 8,180만 박스를 전망합니다. 1위 업체 CJ 대한통운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택배 판가 인상에 나서면서 신규 물량 유치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진의 수혜 또한 예상됩니다. 1분기의 택배 판가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한 2,245억 원까지 예상되고요. 택배 부문 매출액 1,8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8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매출액은 2.13조 원 전망되고요. 영업이익은 674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60% 이상의 이익 증가는 택배 부문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택배 처리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5억 박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평균 택배 판가는 2,245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올해 택배 판가를 50원가량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2위 업체 한진의 20-30원 수준의 택배 판가 인상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추정 시의 변경과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55,500원에서 49,000원까지 하향 조정을 해준 리포트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지분 신고와 이에 따른 기업 가치의 상승 기대감으로 지난해 4분기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시현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택배 부문에서의 판가 상승과 이익 증가로 3분기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행동주의 펀드 지분 신고 이벤트 이전 수준인 PBR 0.55배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는 전사 이익 증가와 궤를 같이 하며 다시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리포트 내용까지 확인해 줬습니다. 네, 한진그룹주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진 종목 오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를 넘는 약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6,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CJ 제일제당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시장 기대치 부합 예상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종목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4조 8,642억 원, 2,38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류 제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조 4,612억 원, 그리고 1,72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의 CJ 헬스케어 반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공식품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HMR 고성장 및 해외 덤플링 판매 호조에 기인한다는 분석인데요. 견조한 탑라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진천 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의 증가로 영업마진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재 부문의 영업마진도 1, 2월 원맥 투입가 상승에 기인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이오 부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9.2% 그리고 전년 대비 플랫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산을 제외한 아미노산 판가의 약세 및 셀렉타의 정기 보수에 기인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생물자원 부문은 베트남 및 인니의 축산 가격로 전년 대비 흑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코어 사업부인 가공식품 부문의 매출이 올해도 두 자릿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진천 공장 관련 고정비 증가는 약 400억 원까지 추정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영업마진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HMR 시장 수요 확대를 감안했을 때 현재는 마진 개선보다는 매출 증가에 집중할 때라는 분석입니다. 캐시카우 제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 및 신규 카테고리에서의 저변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4월이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3월부터 쉬안지의 실적이 연결로 반영되게 되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쉬안지의 올해 실적 및 유형자산 투자 금액이 명확해질 4월을 주가 변곡점으로 판단한다는 분석까지 전해줬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0.62%가량 올라와 주면서 2,000원 정도 주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32만 6,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CJ 제일제당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NC소프트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최후의 승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NC소프트 종목 관련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섹터에서 탑픽으로 꼽힌 종목입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59만 원으로 분석 재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출시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국내 모바일 MMORPG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로서의 유저 집중과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 트렌드에 모두 부합한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주라는 판단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NC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IP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 판호가 국내 기업에게 열릴 경우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대형사 작품에 대해 유저 유입이 집중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슨의 신작인 린더라이트 브링어가 300만의 사전 예약을 기록한 이후 구글 플레이 초반 매출 순위가 4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넥슨이 출시 예정 라인업인 트라하 및 크레이지 아케이드 M 또한 300만 이상의 사전 예약자를 확보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트렌드 때문에 NC소프트의 향후 신작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라인업은 오랜 시간 MMORPG를 개발해온 NC소프트의 차별화된 개발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해외 매출의 증가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작의 MMORPG는 국내 게임사의 타작품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해외 매출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NC소프트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0.2%가량 올라와 주면서 1,000원 정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시현되고 있습니다. 49만 2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NC소프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확인해 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실시간 차트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특히 눈에 띄는 하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솔루션 종목입니다. 바이오솔루션이 세포치료제 품목 허가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바이오솔루션입니다. 8.38%가량 올라와주면서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하루고요. 4,300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56,8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바이오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카티라이프의 품목 허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2016년 조건부 품목 허가를 비가역적 질환에서 세포치료제까지 확대했고 카티라이프의 임상 이상은 처음부터 세포치료제 조건부 품목 허가를 타깃으로 디자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품목 허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제약사들과 판매 대행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메트릭스 종목입니다. 진메트릭스가 식약처로부터 주요 호흡기 질환 원인균 8종에 대해 진단하는 제품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역시 체크해 보시죠. 진메트릭스 종목입니다. 1.54%가량 올라와주면서 오늘만 60원 정도 주가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3,95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진메트릭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호흡기 질환 원인균 8종을 단일 검사로 동시 일괄 진단하는 네오플렉스 RB8 제품에 대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네오플렉스 RB8은 폐렴과 레지오넬라증, 백일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 세균 8종을 단일 검사로 신속하게 동시 진단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폐렴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모락셀라 카타랄리스균, 그리고 임상 증상으로 백일해균과 구분이 어려운 파라백일해균까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비스 종목인데요.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모비스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모비스 종목 현재가 보게 되면 18%가량 올라와주면서 급등세가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7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3,725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모비스였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부작용 없이 암세포 제거가 가능한 치료기입니다. 앞서 부산시와 기장군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중입자 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비스 측은 향후 3-5년간 국내에 구축되는 가속기를 통해 당사의 성능 검증을 완료할 경우 해외 대규모 가속기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의료 및 산업용 소형 가속기 시장의 진입 기회 또한 생길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전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셈 종목인데요. 제너셈이 반도체 장비 수주 소식을 잇따라 좀 전해주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제너셈 종목 보겠습니다. 23%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4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54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너셈은 SK하이닉스와 29억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의 10.4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제너셈은 중국 업체와도 12억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7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매출액의 4.44%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28일까지입니다. 또 지난 1, 2월에는 ITM 반도체와 2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 들어서 약 64억 규모의 수주까지 확보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현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베스타스 아시아 퍼시픽과 약 155억 7천만 원 규모의 호주 지역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테라셈입니다. 테라셈은 이미지 센서 패키지와 제조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은 시설자금 20억 원과 운영자금 245억 6,500만 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ELK입니다. ELK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S 윈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보다 0.78%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00원 떨어진 38,0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라셈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275원 오른 1,20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이백입니다. 13.79% 하락하며 급락세 시현을 하고 있고요. 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ELK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싱가포르 마이크론 세미컨덕터 아시아 오퍼레이션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6억 4,5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0.75% 규모입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서울 강남구 청남동 소재의 공동주택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능기업입니다. 지능기업은 김동우 전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3월 30일자로 노재봉 세빛섬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넥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인넥스는 지난해 11월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취소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0.83% 하락했고요. 8,2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입니다.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9% 떨어졌습니다. 4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능기업입니다. 0.53% 하락하며 1,89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인넥스는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4월 1일) 화요일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한국 수출 실적과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4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 경기의 회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2분기에 바닥을 지나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건 관측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의 반등이 그 주장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7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7%를 밑도는 부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 제조업 PMI 지수와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기록해서인데요. 메리츠종금증권연구원은 중국의 경기 회복은 중국 내 제조업 및 고정투자 수요를 자극해 한국 대중 수출의 점진적인 개선에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출 활력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의 정책도 수출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2월 국내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부진한 실물 경기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발빠르게 정책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중국 제조업 지표의 반등과 더불어 조업일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일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의 수출 단가 조정폭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부터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41% 상승했습니다. 8.9포인트 올랐고요. 2,17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0.37% 소폭 상승했습니다. 2.76포인트 오른 739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양장시장 모두 오늘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고요. 개인이 1,037억 원, 기관이 1,533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이 홀로 2,761억 원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홀로 455억 원 물량들 해드렸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95억 원, 그리고 339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310계약, 기관이 1115계약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2869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네, 가장 위로 CD즈가 보입니다. 13.58% 상승했고요. 네, 5,500원 오른 46,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진플라임입니다. 주당 500원 올랐네요. 9%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6,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KPX 케미칼입니다. 주당 4,100원 올랐고요. 7%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59,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애경산업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약세 보이다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7.67% 급락세 시현했고요. 47,5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폴루스 바이오팜입니다. 주당 210원 떨어졌네요. 7% 낙폭 시현했고요. 2,790원에 장을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현 이화입니다. 주당 370원 떨어졌고요. 5.47%대 약세 시현했습니다. 6,4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먼저 제너셈입니다. 주당 615원 올랐고요. 2,65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더 미동입니다. 925원 올랐고요. 4,01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입니다. 이 특허 기술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275원 오른 1,20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이 4,450원 떨어진 19,7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18%대 초반에 급락세를 보였고요. 다음으로 나이백입니다. 어제까지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오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12.5% 하락했고요. 주당 1,450원 떨어진 1,1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불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62% 낙폭 시현했고요. 주당 310원 떨어진 2,61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김효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상승세가 많이 나와준 업종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3%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가장 높게 올라간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상승폭 큰 종목으로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4%가 넘게 올라가면서 상승폭이 가장 크게 좀 나와줬고요. 대웅제약도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제약주가 많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대웅제약은 2.7%가량 올라가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업종 보겠습니다. 1.4%가량 올라와 주면서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3.26%가량 올라와 주면서 3%대 초중반의 강세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88,7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한 키움증권이었고요. 삼성증권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2.06%가량 올라와 주면서 2%대의 견조한 상승 흐름 가져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은행업종 보겠습니다. 1.37%가량 올라와 주면서 업종 내 전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은행이 특히 1.39%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켠 모습으로 오늘 장 마감 짓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다음 하락세 보였던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이고요. 운수 장비 업종이 1.03%가량 빠지면서 유일하게 1%가 넘게 빠졌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모토닉 종목이 2.02%가량 빠지면서 낙폭이 가장 깊게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약세였습니다. 1.66%가량 빠지면서 낙폭이 좀 깊게 시현됐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한 1.56%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켜줬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업종도 보겠습니다. 0.98%가량 빠지면서 거의 1% 가깝게 하락을 하는 흐름까지 가져갔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쌍용 양회가 오늘 2%대 중반의 약세 흐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16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6,21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일시멘트입니다. 2.09%가량 빠지면서 장을 마감 주었고요. 14만 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큰 업종부터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3%대 초중반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다른 종목과 좀 차별화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3.29%가량 올라가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리버가 7.69%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금융업종이 1.45%가량 올라와주면서 1%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의료정밀업종이 1.42%가량 올라와주면서 1.4%대의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하락한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목재업종이 1.31%가량 빠지면서 1%대 초중반의 약세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재지가 3%가 넘게 빠지면서 하락세 기록을 했고요. 현재가는 1,875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금속 업종 보겠습니다. 0.77%가량 하락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 두 번째로 깊은 하락률까지 시현했던 비금속 업종이었습니다.